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성장주 최종혁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박시동 평론가, 그리고 경제산업부 박소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가 7천선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살짝 올랐다가 또 요동치는 주식창을 보며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왜 이렇게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지 그 배경과 앞으로의 흐름까지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동안 잠잠했는데 또 네. 나왔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한 가지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평론가님? 종전을 위한 MOU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체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안심을 했었는데요. 네. 요 최근에 다시 한번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세척을 피격하면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80여 군데의 타겟을 공습을 하면서 보복을 했고요.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번에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어요. 이 소식에 유가가 다시 80불 선으로 올라갔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62를 돌파하면서 금융시장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강달러도 가중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1달러를 넘어가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사실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주의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걸 떠나서도 네. 이게 종전 기대감이 워낙 있었던 상황이라서 전쟁이 계속될 것만 같은 이 불안감에 실망하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이번에 유가부터 해서 주식 정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 더 살펴보면 모두들 주목하고 계시죠. 바로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됐다는 소식. 사실 올해 가장 뜨거운 투자처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고 해서 이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짠 하고 열어봤더니 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컸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해 7천선 밑을 뚫고 6,800선까지 내려가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유가증권 시장 거래가 20분간 멈춰섰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 거래일 대비 9% 가까이 빠진 6,80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7천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월 처음 7천선을 넘어선 지 2달여 만입니다. 자, 이 원인을 먼저 짚어보기 전에 이 낯선 단어인 ADR이 뭔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ADR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국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증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주식을 달러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뭐 환전도 해야 되고 또 시차도 따져야 하고 또 거래 방식이나 규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ADR이 있으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나스닥에서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들한테 SK하이닉스 접근성을 높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DR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주식이 있거든요. 이걸 보관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보관증을 받아서 그 보관증을 상장하는 게 ADR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증이 있다라는 것은 원물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시장이 인정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통주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ADR을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주식을 2.5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100주에서 102.5주로 총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모가가 149달러였고 좀 뭐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 SK하이닉스 한 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원을 이렇게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1,500달러가 돼야 되는 게
이렇게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2천만 원이야. 그러면 하이닉스를 본주를 10주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그래서 더 사고 싶은데 너무 덩치가 커. 그러면 손이 좀 덜 나가고요.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데 조금 장애가 됩니다. 덩치가 너무 크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150불 언저리에서 사실 이제 거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나스닥에 있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들의 평균 가격이 50에서 200달러 사이거든요. 활발하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에 해당하는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주를 액면 분할해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 SK하이닉스 이미 국내 주식 시장에서 뭐 잘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이 세계 최대 자본 시장인 미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게 되면요, 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달러로 조달한 자금은 해외 설비 투자나 인수 합병에도 활용하기 쉽겠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을 확보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이 재평가 받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265억 달러, 그리고 약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 4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는데요. 이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260조 원이 몰리면서 이례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뷔 첫날에 공모가 대비 12% 이상 이 급등하면서요, 강력한 AI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그리고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등 대부분 국내 투자에 활용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본주를 가지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근데 또 국장은 검은 월요일이 됐단 말이에요, 평론가님. 왜 그런 건가요? 첫날 ADR이 13% 정도 올라가면서 흥행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래일인 한국에서 SK하이닉스 본주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상 밖으로 장중에 15%가 빠지면서 사실은 좀 폭락을 했어요.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줄 네, 알았다니까요. 진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짚어본다면 일단은 ADR이 상장되면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쭉 있었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호재가 어쨌거나 상장으로 인해서는 이제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호재를 기대하고 그동안 선반영했던 매매들은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 소멸과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일단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흥행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한국이 그거와 맞춰서 발맞춰서 실시간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미국장에 있는 ADR을 사자라고 하는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다소 관측되면서 매도 압박을 조금 더 강화시킨 요소가 있었고요. 하필이면 또 그날 우리 증권가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담긴 리포트가 한 2개 정도 나오면서 그거 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투심을 좀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하필이면 월요일 당일에 쏟아지면서 하이닉스가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장의 ADR과 국내 본주 사이에 이런 관계를 조금은 좀 느슨하게 보시면서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차라리 ADR을 사고 본주는 팔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주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 리포트에 이제 근간에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 한국 SK 주식을 살려면 환전도 해야 되죠, 수수료도 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이 없어지는 거니까 미국에서 똑같은 AI를 살 수만 있다면 사실 그 정도 프리미엄은 자동으로 얹어지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이 리포트의 해석이 조금 과도하게 부풀려지면서 한국 걸 팔고 미국 걸 사야 된다. 무조건 한국에서 도망쳐. 이런 식으로 해석되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ADR이 상장되고 나서 본주와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TSMC거든요. 다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 1997년 미국 증시에 상장한 대만 TSMC의 선례를 보면 ADR과 본주 사이의 가격 차이가 오랜 기간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가와 국내 주식의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괴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비춰봤을 때 다소간에 미국 ADR이 프리미엄을 갖고 거래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 프리미엄이 무제한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결국에는 본주가 끌어올려지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시장이 정한 합리선 내에서 괴리율이 조정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 괴리율이 줄어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AR도 자주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국 거보다 비싸다 싸다 이런 게 좀 직시간으로 반영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주를 빨리 ADR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괴리율이 실시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은 지금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 물량들이 사실은 락업이라고 해서 쉽게 팔지 못하는 물량으로 좀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해제가 돼야 유동량이 조금 더 늘 것 같고요. 현재 ADR은 국내 본주의 2.5% 정도만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까지 늘 수 있냐라고 하는 한도는 2.5%의 10배인 25%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ADR과 국내 본주의 거래가 상호 활발하게 된다면 25%까지 추가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고 또 ADR을 바꿔서 국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한국에 있는 주식을 빨리 사서 보관증을 받아서 미국에 상장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괴리율이 줄어지는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장기적으로는 조성될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뭐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 새롭게 주식을 좀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사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ADR을 사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SK하이닉스 ADR이 본주 대비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으니까 이 국내에서 주식을 사서 뭐 미국 ADR을 전환해서 파는 이 차익 거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국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같은 차익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이 한국 주식을 미국 증서로 바꿀 수 있는 이 전환 한도를 얼마만큼 정해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뭐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뭐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뭐 환전 비용, 뭐 거래 수수료 등을 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을 감안을 하면 이 국내 투자자라면 굳이 ADR보다는 뭐 한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분석도 많습니다. 지금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먼저 반영된 이 ADR 가격으로 참고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자, 그럼 코스피 개장 전에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모든 세계 경제의 중심은 AI입니다. 그리고 그 AI의 가장 중요한 병목에 자리 잡는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세계 원투펀치, 가장 큰 회사 두 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밤사이 한국 반도체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라고 하면 그게 거꾸로 태평양을 다시 건너가서 미국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장이 무조건 먼저야. 우리는 영향을 받는 수동적 위치야 이랬는데요. 지금 거꾸로 우리가 세계 경제의 진앙지 역할을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미국 장만 보실 건 아니고요. 우리 장을 보고 다시 미국 장을 보고 다시 미국 장을 봤다가 다시 우리 장을 봐야 되는 이 순환적 고리가 완성됐다라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도 뭐 K 주식 뭐 이런 걸 붙여도 될 만한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최근 이 코스피 시장을 보면 SK 하이닉스 주가만 좀 하락을 한 게 아닌 걸로 보이고 있어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레버리지 ETF 14종이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고점 대비 60% 넘게 빠진 상품도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좀 출시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약간 주식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됐냐면 ETF예요. ETF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일 바구니 같은 거잖아요.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 근데 이 과일 바구니 안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오늘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등락률을 맞추기 위해서 과일 바구니 전체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일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다른 종목이 이유 없이 유탄을 맞고 억울하게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종목들이 동시에 매도가 되는 소위 말하면 무차별적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오후 들어보니까 거의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온 효과가 바로 이 무차별성 ETF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5월 말 이후에는 여기다가 한술 더 뜨는 문제가 생겼죠. 바로 레버리지 ETF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1이 올라가면 나는 2배, 내려갈 때 1만큼 내려가면 나는 2배 이렇게 곱하기 2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상품이 들어온 거예요. 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레버리지 상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곱하기 2로 맞는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시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본주가 또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면서 악순환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전 세계 시장이 예를 들어서 1, 2% 정도 빠지는데 우리 시장은 8%씩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ETF와 레버리지 ETF의 곱하기 2의 작용 때문이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은 이걸 다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하는 웹더독 현상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관측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총이 세계 한 5, 6위 정도 되는 그래도 큰 시장인데요. 이 시장 전체가 하루에 8%씩 오르고 내린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현상은요.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일이 났을 때 시장을 잠깐 멈추는 비상조치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조치인데 지금 일주일 동안 몇 번을 한 달에 경험하고 한두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건 비정상적인 거죠. 실제로 지금 하루의 거래량을 보면요. 그 대단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량보다 레버리지 ETF 상품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곱하기 2짜리를 할 거야라고 해서 사실상 투기나 도박성으로 사실은 거래하고 있다는 현상이 관측될 네. 정도니까 이런 기현상, 과도한 인기, 과도한 집중을 다소 예측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박장을 만들어놨냐 이런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금융당국 책임져라, 뭐 책임론까지 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지금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까요? 네,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이 3주 전에 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뭐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아직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서 이 구조적인 문제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미 상장한 상품을 이 상패 폐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들이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빚내서 막 다 매수를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 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도 이 10개 증권사 CEO들을 불러서 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 뭐 마케팅을 자제하라, 뭐 예탁금 상향을 해라, 뭐 자유규제 수준이어서요. 뭐 큰 효과를 나타낼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코스피가 오늘 또다시 6% 급락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영향이 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거래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살 때 증권사에 맡기는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고 오직 현금으로만 내도록 바꿨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사실 코스피가 거의 9,000피까지 단숨에 거의 뭐 오르기만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럽다, 저처럼 좀 당황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극심한 변동성 과연 일시적일지 아니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 코스피가 언제쯤 안정성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 올해 주요 선진국 20여국 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등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는요, 글로벌 IB 중에서는요, 우리 올해 경제 성장률이 4% 이를 거다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고 그 위에 우리 증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소위 말하는 기초 체력, 펀더멘털, 매력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증시의 이 평가를 보면 현재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증시가 제일 싸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버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주식이 싸? 당연히 살만하다. 이런 어떤 큰 흐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흐름 속에서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게 조금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국과 어쨌거나 시장에서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대책을 내놓자 이런 얘기들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면 조금 안정감을 갖고 우리 증시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화려한 데뷔 뒤 남은 숙제를 우리 증시가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